자, 교육 차원의 청소년 활동. 여기 보면은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그다음에 위스쿨, 위센터, 위클래스. 이게 교육 차원이에요. 교육 차원의 청소년 활동. 그다음에 민간 차원의 청소년 활동. 민간 차원은 기업 산하 청소년 사업, 그다음에 아동 복지 시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고요. 그다음에 자, 국가정책 차원 청소년 활동을 하는 영역 보면은 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시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 권장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육성 업무 공무원, 보호관찰관 및 청소년 교원, 그다음에 청소년계 경찰 공무 활동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국가정책 차원 분야, 민간 차원 분야, 교육 차원 분야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년 지도사의 배출 현황입니다. 특바다도 훨씬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좀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지금 19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예, 더 구체적입니다. 1급, 2급, 3급 합계. 자, 현재 2020년도를 보면은 자, 1급은 1급은 1972명, 2급은 4만 1684명, 3급은 14,363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상세 정보 2급 청소년 지도사 1급은 안 하겠습니다. 청급도 안 하고 여러분 2급 대상이기 때문에. 자, 시행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보면은 넘어갔나요? 넘어갔네. 음, 볼게요.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보면 필기
29회고요. 필기가 8월 달에 있죠. 8월 달에 있고, 학교 발표가 10월 달. 10월 달. 그다음에 면접은 요건 그럼 이제 10월 이후에 있겠죠?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11월쯤에 있겠네. 11월. 여러분들 그러면 4학년 2학기죠. 4학년 2학기 11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당 과목들을 이수하시면 요거 필기가 면제다. 요거만 한다. 그죠? 다음 요거 이제 자격이죠. 자격 우리 봤어요. 똑같이 1급, 2급, 3급 결격 사유. 그다음에 과목 아까 봤죠? 과목. 자, 이번에는 우리 90페이지에 와서요. 청소년 지도사 배치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취업과 연관된 부분이죠. 배치 기준이니까. 먼저 청소년 시설이 있고 청소년 단체가 있어요. 청소년 시설에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 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 시설. 요것은 청소년 시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가 있고요. 있고. 먼저 청소년 수련원은 1급 청소년 지도사 1명,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 3급 청소년 지도사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수용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3급 지도사 중 1명 이상 추가로 된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은 2급 청소년 지도사 및 3급 청소년 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라. 만약에 수용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 지도사 중 1명 이상 추가로 둔다. 뉴스 호스텔은 청소년 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그리고 숙박 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 둔다. 그럼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 둔다. 그 다음에 뭐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 둔다. 청소년 특화시설, 2급 청소년 지도사, 3급 청소년 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이건 이제 청소년 시설입니다.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회원 수가 2,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 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 두대, 청소년 회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000명마다 1급 청소년 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 두대 이상을 추가로 두대, 청소년 회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 지도사로 둬야 한다. 그죠? 배치 기준이고요. 여기까지가 청소년 지도사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상담 업무를 통해 청소년 육성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자를 청소년 상담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형이 똑같이 1급
2급, 3급 있어요. 자, 여기서는 아까 청소년 지도사의 경우는 여러분들 2급이었죠? 여기 요거 보세요, 요거. 근데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는 여러분 해당되는 게 3급입니다. 자, 응시 기준을 볼게요. 응시 기준 한번 봅시다. 응시 기준. 자, 응시 기준을 보면, 자, 1급은, 자, 대학원에서 청소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1급 청소년 상담사를 시험 칠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의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 4년 이상. 그다음에 2급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한 이후 상담 실무 경력 3년 이상. 그럼 1급을 시험 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2급 시험 칠 자격은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다음에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 3년 이상. 그다음에 3급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 2년 이상. 이게 2급이에요. 3급. 3급은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 졸업자 여러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3급 상담 3급 치시는 거예요. 그렇다. 자, 여기 보면 청소년 상담사 자격 검정 과목과 방법이 나오죠. 여러분 3급에 해당되니까 3급. 자, 여기 보면 발달 심리, 집단 상담 기초, 심리 측정 및 평가, 상담 이론, 이론.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럼 선택은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실현 활동론 중 한 과목. 총 6과목을 보는 거죠. 필기 시험 보고 면접 시험 보면 됩니다. 필기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과락 없이 되죠.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4학년 때 이제 청소년 상담사 시험 치셔야 됩니다. 자, 이 화면은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사이트입니다. 청소년 상담사에다 소개하고 있어요. 자, 정의 및 활동 볼게요. 자, 청소년 상담사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이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 상담사 연수 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이게 바로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아까 여러분 3급이 해당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아까 그 청소년 지도사랑 마찬가지로 이제 민간 차원의 청소년 상담, 교육 차원의 청소년 상담,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 상담이 있어요. 자, 교육 차원 먼저 교육 차원 보면은 학교 청소년 상담사,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상담교사, 그 다음에 대학 학생 상담센터. 이것들이 이제 교육 차원의 청소년 상담 파트입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여기 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민간 차원.
자, 개인 상담 연구소, 기업 상담실, 사회복지기관, 아동 청소년 대상 시설, 기타. 그다음에 국가정책자원에서 청소년 상담. 뭐냐면 한국청소년 상담 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시군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경찰청, 법무부,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관, 청소년 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이런 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배출 현황 보죠. 배출 현황은 자, 배출 현황은 현재까지 그 1급은 855명, 885명, 2급은 9,382명, 3급 여러 번 해당되는 거죠. 3급 16,097명. 자, 이것은 이제 청소년 3급 청소년 상담사 시험입니다. 시험 정보. 자, 올해는 이제 21년 20회입니다. 20회.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10월 달에 보내요. 10월 달. 그래서 이제 필기 합격하면은 면접 보겠죠? 면접은 12월 달에 보내요. 12월 달. 거의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가 같이 맞물리는 걸 볼 수 있죠. 시기가. 청소년 지도사는 여러분 과목을 성실하게 들으면 필기시험 볼 필요 없으니까 면접만 준비하면 되는 거고, 이제 청소년 상담사는 우리 아까 본 대로 3급 과목들 기준으로 과목도 있죠. 과목당 25문항. 이번에는 청소년 상담사의 배치 기준입니다. 그죠? 자,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 상담사 3명을 둔다. 3명 이상 둔다. 그다음에 시군구에 설치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 상담사 1명 이상 둔다.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는 청소년 상담사 1명 이상 둔다. 이 정도. 여기까지 청소년 지도자 중 대표 자격인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를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죠.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아니, 역량 강화.
이 역량 강화는 크게 두 분야입니다. 전문적 역량, 이 부분의 강화와 윤리적 역량의 강화입니다. 자, 전문적 역량은,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적 역량은 이제 어디서 하냐? 대학 교육이나, 그다음에 자격 연수나, 현직 연수나, 자발적인 학습이나, 그다음에 현장 경험 통해서 강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은 대학에서 청소년 또는 청소년 상담 관련 학문을 전공함으로써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학과에서의 교육은 청소년 지도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폭넓은 교양, 그다음에 전문적인 청소년 이론과 지도 기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은 청소년 지도사로서 필요한 역량의 토대를 갖추는 준비 단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청소년 지도자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면은 일정 시간 자격 연수를 받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자격 연수는 대학에서 학습하여 축적한 역량을 현장 적용에 적합하도록 다듬으면서 대학에서 학습하지 못한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수는 대학 교육 이후에 이제 연수. 이 자격 연수는 사실은 자격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교육받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현직에서도 지속적으로 연수를 받고 또한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현직 연수, 현직 연수.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이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려사항. 역량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보겠습니다. 우리 책 94페이지. 첫째, 청소년 관련 대학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고 현장 실습을 필수화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지도와 상담은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서 청소년 현장 실습을 필수화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의 직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의 직무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모듈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각각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의 연수와 경력 관리를 표준화
하여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넷째, 평생학습 사회 추세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역량 강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의 학습 공동체 형성, 학습 활동 등을 지원하고 벽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를 위하여 온라인 학습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강화를 위한 고려 사항들입니다. 어? 세 번째,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윤리. 사실 이건 이렇게 특별히 안 하고, 이 윤리적 역량, 거기서 해도 됩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적 역량은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 활동의 도덕적 정당성 확보하고 신뢰 제고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윤리가.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윤리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포괄적인 윤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나 청소년 지도자는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고 인생의 행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는 청소년들의 이 인간 형성에 관여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어, 다른 어떤 리더보다도 윤리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의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의 윤리성은 필요하다. 청소년 지도자가 윤리적일 때 청소년은 감동받게 되죠. 진심으로 청소년 지도사의 지도와 관련된 리더십의 행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인격, 인간 형성에 관련된 중요한 교육 활동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 한마디, 몸짓 하나 할 때도 신중하고 윤리적이에요. 자, 우리 책 95페이지 보면은 로트하우스가 제시하는 윤리적 리더십 5가지 원리가 있어요. 다섯 가지 원리. 이 또한 이 청소년 지도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을 존중해야 한다. 응? 청소년을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을 존중해야 한다. 이 청소년을 존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청소년을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고 항상 그 자체로 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죠.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더라도 이를 낮게 보거나 경멸해서는 안 돼. 다른 동등한 인격체로서 보고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청소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견과 그 요구를 경청하며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 의견이나 주장에서도 넉넉히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청소년 지도자의 윤리적 리더십 두 번째, 자,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봉사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섬기는 리더십이죠. 자, 청소년 지도자는 참견한 리더십을 가지고 청소년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군림하지 않고 오만과 사욕을 버리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청소년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섬긴다는 것은 청소년의 모든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섬기는 리더십이란 청소년의 잘못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적하며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안내하는 이것이 바로 섬기는 리더십. 자, 그 다음 세 번째. 청소년 지도자는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이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공정하게, 청소년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상과 벌을 주는 데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지도 활동이나 기회를 공평하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가 행하는 정의, 이것은 모든 청소년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청소년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차이를 인정하고 다르게 다루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개인의 노력, 업적, 그리고 기여, 요구 등 이것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추어서 대우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 청소년 지도자는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자, 청소년 지도자는 진실을 말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다른 지도자나 청소년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 시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가 정직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청소년 지도자가 신뢰를 받을 때 청소년 지도 활동은 더욱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정직함을 실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결점을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말하는, 그래서 청소년의 체면과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손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정직성은 청소년의 감정이나 자존심에 대한 배려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청소년 지도자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 지도자는 공공선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관심을 앞세우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자적 존재가 아니고 공의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우정과 사랑, 연대와 배려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공공선, 시민적 책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대 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제 청소년 지도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문성 향상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윤리적 리더십 5가지 단계입니다. 가져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3장을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또 이 3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